2025년 현재 기술력과 자원이 국력을 좌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석유나 금속, 광물로 국력을 키우던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자원으로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있는 현재, 그 새로운 자원이 한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클라라 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에 대해, 제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기 바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싱가포르에서도 꽤 좋은 편에 속하는 공립학교입니다. 하루 일정이 참 빡빡합니다. 아침 6시쯤에 일어나 7시 반까지는 예습을 하고 8시 정각에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듣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특별활동을 하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과학동아리 활동이나 진학을 위한 공부를 더합니다. 주말이면 학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 준비에 시간을 보내고요. 미국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친구들은 대학 과정을 미리 공부해두는 시험도 준비합니다. 이 시험을 AP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점수가 있으면 대학 입학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계획적인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우리 딸은 뭐든 잘 해낸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가끔은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제 얼굴인데 어딘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넌 누구니? 저희 부모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야, 너는 일본 아이들처럼 침착하고 중국 학생들처럼 꿈이 크면 돼. 한국 드라마나 노래는 그냥 취미로 즐기는 거야. 그런 건 공부와는 관계없단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선 차가운 머리와 강한 목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은 점수, 등수, 시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대학이 좋고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고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지 그 외의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는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슬쩍 글을 써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친구 민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은 대학 진학에 별로 도움 안 돼. 너는 과학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오래도록 파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할 자유도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새로운 공지가 떴습니다. 한 싱가포르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2주간 체험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술, 영상 만들기, 글쓰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공지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멈춰서서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신청서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공부가 아닌 다른 걸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서 마지막 항목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글 한 편을 첨부하세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몰래 써두었던 일기 한 편을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누가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저 이 기회를 통해 제 속마음을 어딘가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라 림 학생, 한국 단기 유학 프로그램 최종 선발자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조금 걱정하셨습니다.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까? 예술고등학교는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지. 책 속 지식만으론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세계지만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평소보다 오래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 거기엔 나를 비추는 거울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거울 속에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젠 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찾고 있었던 것은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닌 제 자신만의 방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늦겨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공기는 늘 습기 가득하고 뜨거운 편인데 서울의 공기는 맑고도 서늘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기후와 언어, 빠른 걸음의 사람들에 조금 압도되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그 낯섦이 점차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가진 묘한 매력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빠르지만 예의가 있고 낯설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에 단기 유학생 자격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첫 등교 날 교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게 예술고등학교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전혀 모르는 세계였거든요. 그곳에 들어서자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에는 그림이 그려진 벽면과 학생들이 만든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교실 안에서는 누군가 기타를 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케치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거나 산만한 느낌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이 살아있는 세계 같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은 날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이렇게 하면 더 나을지를 묻고 선생님들도 그 질문에 깊이 귀 기울이고 심지어 반대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해도 될까? 틀린 말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서영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위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서영은 조용하면서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말투를 가졌고 제가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하자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서영은 미술 전공이었는데 영상 작업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구경하다가 한 영상 작업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걷는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잡힌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그 끝에 이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가 일기장에 썼던 문장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서영에게 그 얘기를 꺼내자 서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는 거울 같아요. 바쁘고 화려하긴 해도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너무 오래 던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마다 자율 프로젝트 시간을 활용해 내가 있는 도시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한 문장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서영을 포함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청소년 창의력 페스티벌에 참가 신청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각자의 도시를 주제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대회였다고 들었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며칠을 살아보았을 뿐인데 그 사이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여기에선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글을 써도 그림을 그려도 질문을 해도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는 대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궁금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제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제가 말하는 것에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서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내가 쓰는 글엔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 전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정말 내 얘기 같아. 그 말에 저는 어쩐지 울컥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안의 이야기를 들여다봐 준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낯설지만 그 낯섦이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닌 제 속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어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2주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청소년 창의력 페스티벌에 출전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 학생들이 각자의 도시 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국제 무대였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고 기술력과 실용성을 갖춘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대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을 비롯한 팀원들은 오히려 그런 틀에서 벗어나 보자고 했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말하지 말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하자. 사람이 빠진 도시 이야기는 결국 건축 도면에 불과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시간들이 제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제를 나의 도시, 나의 이름으로 정했고 학생 각자가 자기 도시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진, 영상, 글, 음성 인터뷰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이름과 이야기를 가진 존재니까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도쿄 시내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고 참가국 대표들이 단상 위에서 차례대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처음 발표한 건 일본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율주행 통학버스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GPS와 인공지능이 통합된 시스템을 제시했죠. 정확하고 정돈된 발표였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졌고 일본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은 중국팀의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도심 범죄를 예측하는 AI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얼굴 인식 기술, 빅데이터 분석까지 발표 자료는 완벽했고 기술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은 기술로 도시를 통제합니다. 미래 도시의 열쇠는 효율성과 안정성입니다. 단상에서 중국 학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희 팀의 발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단상에 서기 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 기술 없이 감정만으로 통할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의 도시, 나의 이름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기술보다 앞서야 할 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는 한국,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의 청소년들이 자기 도시의 일상과 이름의 의미,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 나눈 이야기, 그리고 혼자 남아 울었던 밤의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도시는 거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면 도시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청중석 일부에서는 눈을 감고 영상을 감상하는 이들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직후 한 일본 심사위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감상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프로젝트는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 측 교수도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론입니다. 감정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과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기술과 자원을 가진 나라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건 세계 질서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저희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는 최첨단 기술도 드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한 건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술이 도시를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도시를 살아가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그 도시엔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 vs 원유 수출 비교 그래프.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1인당 GDP 성장률 추이. 세계 창의력 지수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자원 빈국인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은 사람 안에 있는 자산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통해 성장해왔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중석 일부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중국팀 학생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저희 쪽을 바라봤고 일본 학생 중 한 명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발표엔 우리의 이야기가 없었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기술보다 사람, 효율보다 관계, 시스템보다 이야기. 그 차이는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도시를 가장 도시답게 만드는 핵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대회가 끝난 뒤 조용히 숙소로 돌아오는 길.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도쿄의 거리는 유난히 촉촉하게 느껴졌습니다. 패자도 없고 승자도 없는 결과였지만 마음속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 날 아침 발표될 예정이었고 저희 팀은 사실 기대를 거의 접고 있었습니다. 상은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끝까지 다 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대회장에서 다시 모였을 때 심사위원장의 마지막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청소년 창의력 페스티벌에서 기술적인 완성도 외에도 창의적 문제 접근 방식과 참여자의 자아, 탐색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가장 감동적인 프로젝트는 나의 도시, 나의 이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꽉 차올라서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팀의 여학생 하나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작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한 학생이었는데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클라라, 발표 정말 좋았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우리 안엔 기술밖에 없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놀랐고 동시에 기뻤습니다. 사실 발표가 끝난 뒤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그런 종류의 말이었거든요. 전하고 싶었던 게 제대로 전해졌구나. 그 사실이 느껴지니 상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중에서도 한 남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도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기계로 모든 걸 관리해도 사람 마음을 못 읽으면 그건 도시가 아니라 기계 장치겠죠. 그는 이름이 웨이였고 대화 끝에 저희 프로젝트를 중국어로 번역해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서영과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정체성을 나누는 건 국경을 넘는 일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희는 서울로 돌아왔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 정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작은 교실 안 조명이 살짝 어두워진 가운데 각자 종이에 서울에서 내가 만난 나라는 문장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내 얼굴을 비춰준 도시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모습. 그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글을 읽고 있던 서영이 말했습니다. 클라라, 내 이야기는 누군가의 거울이 될 수 있을 거야. 너처럼 자기 이야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 그 문장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을 곱씹었습니다. 여행이 끝났다는 아쉬움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내 얼굴을 처음 보았다. 기술보다 큰 건 마음을 나누는 일. 도시를 움직이는 건 기계지만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건 이야기다. 며칠 뒤 학교 복도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도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원은 지하에서 퍼올린 기름도 하늘을 나는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잊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이야기와 상상력이었습니다. 그 힘은 고갈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는 걸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